아들만 셋인 집의 아빠입니다. 나도 맞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고. 청소년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청소년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고 12, 17세의 미접종자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와 일상 회복의 지속을 위해 12, 17세 청소년 접종을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12, 17세의 미접종자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와 일상 회복의 지속을 위해 12, 17세 청소년 접종을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교육청과 함께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별 상황에 맞게 예방접종센터, 위탁기관, 학교 보건소 방문 등 접종 방법이 선택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백신 접종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 백신 접종 집중 지원 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학교 단위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주간의 집중 접종 지원 주간을 운영하고 이를 위한 학사 운영 지원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공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의 접종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신 점을 고려하여 중증 감염 사례나 연령대 및 지역별 접종 현황, 백신 이상 반응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주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전문가들 그리고 당국에서 청소년 접종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들이 2달이나 3달 전만 해도 권고는 하지만 조금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반드시 접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증명할 데이터가 충분히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접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이상 반응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감염 예방 효과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청소년 중에서 거의 40% 정도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염으로 얻을 수 있는 합병증과 중환자와 사망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청소년의 건강의 관점에서 접종을 하는 것이 개인의 관점에서도 건강상의 이득이 있다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청소년 방역 패스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학생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서 오늘은 학부모 단체들도 정부 방침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이 뭔지 구민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은 청소년 방역 패스가 사실상의 접종 강요 수단이라고 비판합니다. 학원을 갈 수 없고 도서관도 갈 수 없고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 청소년 방역 패스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와 취소를 요구하며 오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신을 맞는 건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는 고3 학생 등 453명이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잇따르는 법정 다툼에서는 방역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중 어떤 가치를 앞세울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처분인 만큼 기본권의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공중보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권 제한이거든요.
3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기본적인 틀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죠. 청소년의 경우 정부의 백신 안전성 검증조차 미흡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청소년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 백신 접종의 안정성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엄밀하게 입증되지 않았는데 그 선택권을 사실상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제. 정부는 일단 이달 말까지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방역 패스는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거죠. 유럽은 방역 패스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백신 접종 미완료자가 거리를 돌아다니면 200만 원 정도의 벌금까지 물리는 거니까요. 유럽이요.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에게 백신 패스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백신 정책 쓰고 있는 오스트리아도요. 대학생은 백신 패스 없으면 아예 학교에 들어갈 수 없겠지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은 예외로 뒀습니다. 호주의 퀸즐랜드주요. 중고등학교의 백신 강제 정책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 선생님, 청소하시는 분 등 학교에서 종사하는 성인 대상이고요. 학생은 예외로 뒀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학교만큼 학원 다니는 다른 나라가 없어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학생들 공부 장소에 백신 패스 적용을 하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데이터만 해도 80대는 치명률이 15% 20% 이렇게 되고요. 그 20대 이하는 0.000 그것도 100% 기저질환.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코로나19가 어린이들한테 정말 안 위험하냐? 안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20세 미만 0.000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과연 코로나 백신을 맞는 이유가 저는 소아과 의사로서 이게 아동복지법 1장 2조 3항에 위배된다고 봐요. 아동에 관한 활동은 다 아동 이익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본인은 무지무지하게 경증이죠. 그리고 이 백신은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허가도 안 됐을 만큼 부작용이 무지무지 많아요. 다른 백신에 비해서. 근데 장기적 부작용을 심지어 몰라요. 게다가 지금 맞고 있는 저는 지금 무시무시한 생각이 드는데 천은미 선생님이 지금 80%가 지금 12세부터 맞았다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얘들이 가임 여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리불순을 비롯해서 퍼틸리티에 대해서 전혀 장기 백신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게 없어요. 몰라요. 포지티브하다는 얘기는 없을 거고 아마 생기면 네거티브한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백신을 방역 패스 아까 그 마 교수님은 또 그렇게 얘기하셨죠? 학원 가기 위해서 한다. 우리나라 엄마들이 아동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소아과 의사로서 보면 아동 건강을 정말 생각해? 라는 의심을 강력하게 합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 ADHD에 쓰는 약 다 처방받고요. 키 키우기 위해서 생리 지연하는 무시무시한 호르몬제 막 처방해달라 그러고요. 저는 그래서 아동복지에 과연 이게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이익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단 한 개라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코로나 방역 패스를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약자 보호가 좋지만 한 명의 아이가 백신으로 사망을 하면 몇 명의 8, 90대 노인들 생명 구한 거하고 맞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얘들 백신 접종은 7, 80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아이들의 생명은 7, 80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감무쌍한 그 청소년 백신에 대한 이 강제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병 같지도 않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건강한 아이들한테 걸리면 이 아이들한테 백신 접종하는 거 한번 좀 강제 백신은 안 돼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 폐가 나쁘거나 심장이 나쁘거나 비만이 난 애들한테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교육부가 학원, 독서실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청소년 방역 패스를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냐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후퇴는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또 오는 13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학교 단위의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에 착수하는 등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미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는 어제부터 식당과 카페 등을 포함해 총 16개 업종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반발 기류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한 고교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방역 패스 결사 반대 청원은 현재 28만 명 넘게 동의한 상태입니다. 학원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학원 출입 제한은 학습권 박탈이라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단체는 모레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 중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코로나 백신을 2차례 접종한 16세 남자 청소년으로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일 정도가 걸렸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이게 사인은 안 나온 겁니까? 네, 아직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아마도 조금 사인을 밝히기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아마 내일쯤 결과를 나온다고 얘기는 합니다. 예. 다만 8월 13일에 접종을 했는데 75일 후에 지금 사망 신고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백신과의 인과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학생들, 10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온전히 이제 학부모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정부에서 좀 어떤 재조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재검토나 이런 게?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해외에서의 어떤 연구 자료를 대상으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부작용은 심근염 증상입니다. 예. 대부분은 이제 그 증상 자체가 경미하고 80% 이상은 입원 없이 입원을 하더라도 한 3일 이내에 대부분 퇴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FDA가 어린 연령까지 이제 권고를 한 것입니다. 예. 다만 남자 청소년들이 빈도가 100만 명 중에 한 160명이 넘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예. 하지만 그건 2차 접종이고 1차 접종 시에는 매우 낮은 빈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만약 지금 사실은 심근염 증상을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예. 그것이 정확히 인과관계가 설명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을 차질 없이 이뤄나갈 것입니다. 11월 정도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가을 이전 집단 면역, 가을도 11월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근데 정은경 청장이 과거에는 9월, 10월 정도 얘기를 했어요. 지속해서 변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집단 구성원의 90% 이상이 항체를 형성해도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